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주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10년 내에 전기차 전환을 이루겠다고 선언하면서 기존 이동수단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등 많은 사람들이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자동차 산업 전반에 많은 투자금이 몰렸고 자연스럽게 혁신적인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는 단순히 지상으로만 다니는 시대를 넘어 하늘로 올라가려는 시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꿈같은 이야기로 들리지만 역으로 생각했을 때 그만큼 초기 시장이고 선점만 할 수 있다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당장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관련 기술을 미리 선점하고 특허를 내놓는 것만으로도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발빠른 한국 기업들이 가장 먼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 현대차 그룹이 세계 최초로 플라잉카 공항 건설에 뛰어든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진행의 속도가 붙어 벌써 올해 연말 플라잉카 시범 비행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7일 블룸버그 통신 등 업계에 따르면 올 연말 영국의 코벤트리에서 현대차 플라잉카 시범 비행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는 도심항공 모빌리티 사업의 일환으로 드론 교통관리 분야 스타트업 알티튜드 엔젤의 항공 교통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안전한 비행을 계획 중입니다. 플라잉카 시범 비행은 영국의 민간 항공청 규정을 충족하는 인증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연말 최초 비행부터 3에서 4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으로 이후 범위를 늘려 1년 더 시범 비행을 이어가게 됩니다. 시범 비행에 나설 플라잉카는 UAM 전용 공항인 에어원에 뜨고 내립니다. 영국 미래 모빌리티 기업 어반 에어포트와 현대차 그룹이 오는 11월을 목표로 건설 중입니다. 에어원이 들어서는 코벤트리는 영국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제규어, 랜드로버, 롤스로이스, 에스터 마틴 등 영국의 자동차 회사들의 공장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한국 기업의 인프라와 기술로 영국의 심장부에 미래 공항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에어원은 전력을 기반으로 운행되는 드론이나 에어택시, UAM 등이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공항 형태로 건설됩니다.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매연 배출이 제로인 플라잉카만 뜨고 내릴 수 있습니다. 에어원이 완공되면 세계에서 플라잉카 전용 공항으로는 최초가 됩니다. 해당 공항에는 플라잉카에서 내린 사람이나 물품이 다른 전기차나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으로 옮겨 탈 수 있는 시설도 마련됩니다. 이 사업은 영국 정부와 민간 펀드에서 약 4,600억 원의 비용을 투입한 엄청난 사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해당 공항은 현대차 그룹이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UAM을 비롯해 각종 에어택시와 물류, 배송 드론 등이 모두 뜨고 내릴 수 있는 핵심 허브가 될 전망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번 시험 비행을 통해 전 세계의 기술력을 과시하고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점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에어원을 토대로 향후 5년간 전 세계적으로 200개 플라잉카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플라잉카 시범 비행을 통해 현대차의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점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며 초반에 쐐기를 받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는 UAM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2019년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30년 이상 일한 신재원 박사를 스카우트하기도 했는데요. 신재원 박사는 나사 전체에서 20명으로 한정된 나사 최고위층까지 올랐으며 동양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발탁된 인물입니다. 1982년 연세대를 졸업하고 1989년 나사 클리브랜드 연구센터로 들어간 신재원 박사는 2004년 워싱턴 DC 나사 본부로 이동한 뒤 항공 연구 부문에서 재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능력을 인정받은 신 박사는 화려한 커리어를 만들어냅니다. 나사 총책임자인 마이클 그리핀 국장과 샤나 데일 부국장 바로 아래 직급인 국장보, 우리나라로 따지면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위직까지 오르게 됩니다. 실제 나사의 그리핀 국장이 신재원 박사는 21세기 항공 연구에 로드맵을 만들어냈고 덕분에 나사가 항공 연구의 최고 기관이라는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현대차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개발하겠다는 포부가 마냥 허황된 이야기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전 세계 UAM 시장 규모를 2026년 약 175조 원에 이어 2040년에는 약 170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년 연평균 성장률도 30%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도 교통 체증 및 환경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 UAM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래 하늘길을 누비게 될 UAM 시장은 전 세계에서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으며 시장 선점을 위한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현대차, 한화 등과 함께 대한항공이 UAM 사업에 본격 진출을 선언하며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두산, 포스코 등도 UAM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하며 공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방위산업체인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기술, 인프라스트럭처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 성사 시 자동차 업체와 방산업체 간 첫 UAM 동맹이 됩니다. LIG 넥스원과 카이는 방산업체로 분류되지만 현대자동차가 원하는 것은 두 회사의 항공기술입니다. LIG 넥스원은 항공전자체계 설계와 비행 제어 등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카이는 수직 이착륙 및 비행체 개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이는 다른 대기업 집단과 비교해 자금력과 브랜드 경쟁력 등에서 다소 부족하지만 경험과 기술력 측면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카이는 국내 유일의 항공기 체계 종합업체로 현대차그룹, 한화그룹과 달리 하늘을 나는 기체를 만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X를 만든 곳이기도 한데요. UAM의 핵심은 수직 이착륙과 자율 이착륙인데, 카이는 핵심 역량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항공기 제조 분야에서 앞선 경험과 기술력은 국내외 기업과 협력을 진행하는 데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이와 한화의 항공 우주 분야에서 협력 사례는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카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민관이 협력해 국산 기술로 우주 로켓을 만드는 누리호 프로젝트가 지난 3월 최종 연소 시험에 성공하면서 한국형 우주 발사체 기술 확보에도 성큼 다가섰습니다. 올해 10월 누리호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자체 위성 개발 기술은 물론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적인 우주 발사체 기술을 확보한 나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제 한국의 뉴스페이스 열기도 한층 뜨거워질 전망인데요. 이번에 한미 미사일 지침까지 완전히 폐기되면서 한국의 우주항공 산업에 더욱 날개를 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국의 우주항공 산업에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의 10번째 공식 참여국이 된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한국의 아르테미스 참여를 위한 약정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미국이 2024년까지 달에 다시 인류를 보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우주 계획으로 달 탐사를 발판 삼아 화성을 포함한 심우주 탐사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프로젝트에 한국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는 것과 동시에 아르테미스 참여까지 한국의 기술력과 우주 산업 분야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아르테미스는 미국과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 9개국이 서명했으며 한국은 10번째이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첫 번째 서명국이 됐습니다. 이번 서명을 계기로 한미 양국 간 우주 분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및 후속 우주 탐사 프로그램에서 한국은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내년 8월 발사 예정인 한국 달 궤도선도 나사와 협력을 통해 개발 중이며 나사의 섀도캠도 탑재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직접 기여하게 됩니다. 또 한국은 달 표면 관측을 위한 과학 탑재체를 개발해 미국의 민간 달 착륙선에 실어 보내는 CLPS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기부는 우주 탐사 분야 활성화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우주 발사체 개발과 시너지를 발휘하여 한국의 우주 산업의 규모와 역량이 성장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주항공 분야는 다른 나라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한국인 특유의 영리함과 도전 정신으로 빠른 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를 이끄는 자동차, 반도체, 조선도 사실 선진국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기술 격차를 순식간에 따라잡으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경우인데요. 이들 산업에서 얻은 고급 기술을 우주 개발에 다양한 방법으로 접목해 틈새 시장을 확보한다면 글로벌 우주 산업계에서도 한국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